네, 안녕하세요. 김수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무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노무사를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무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노무사가 내 사건을 잘 처리해줄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노무사를 선임하고 보니까 노무사가 착수금만 받고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해주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 선임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조건 이긴다 라고 하는 노무사는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기거나 지거나 이렇게 결과가 나뉘는데요. 사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건 결과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라고 장담하는 노무사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태도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단순히 수임료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건 승률이 95% 이상으로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할 때 절대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노무사가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을 대변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건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노무사를 선택할 때 나이가 많으니까 경력도 많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노무사의 경력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게 노무사가 된 경우 나이는 많아도 사건 경험은 적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젊은 나이에 노무사가 되어서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경우도 있겠죠. 지난번에 상담을 주신 분께서 나이가 많으니까 경력이 많겠지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사건을 처참하게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무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통이 빠르고 친절한 노무사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랑 노무사랑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부터 조사관과의 협의 이런 것처럼 중간에 협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다면 근로자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사는 사건의 모든 과정을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노무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를 선택하는 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인데요. 어떤 노무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같은 문제를 겪고 계셔서 노무사를 찾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좋은 노무사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근로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